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지금 내부에 심각한 균열 위기가 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과장되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어제 말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은 김정은에게 3대 위기다. 하나는 김정은의 행태가 거의 광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 즉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사총으로 핵심 간부 70명을 처형을 했다. 자,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참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고 부하 관리도 철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과 김정일은 선조나 인조나 이런 사람쯤 됐으면 세종대왕은 아니더라도 지금 김정은은 광해군이나 연산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하면 권력이 유지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제동을 걸어주던 장성택도 죽여버렸다. 이제 누구한테도 김정은에게 제동을 걸지 못한다. 94년에 핵실험 준비를 끝마쳤지만 실제 실험은 2006년에 할 정도로 자신의 부친 김정일은 치밀했다는 겁니다. 94년에 김일성이 죽은 해에 이미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김일성 때부터 핵실험을 준비해 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들어서자마자부터 아주 핵실험을 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충성을 받으면서 국가보위부가 한마디로 옛날에 나치의 SS 진위대나 게시타프처럼 이 김정은의 신하들, 부하들을 처형을 하고 죽이고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는데 이 보위부를 중심으로 한마디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여기에서 부패가 생기고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북한이 경제 체제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다. 자, 김일성 때는 그나마 내각 중심으로 경제를 끌어왔는데 김정일에 와서는 39호실 경제와 군수 경제가 북한의 노란자였고 이제 김정은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20억 달러만 벌어 제끼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근데 지금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그리고 이런 수출길이 막히면서 그런 것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합리적인 통치를 했다고요? 숙청에 기반하지 않았습니까? 자, 6.25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남노당이나 애남파나 그 다음에 소련파나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충성을 바치는 소수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의 패배의 책임이라든지 남한의 사태에 대한 파악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딴 데 다 뒤집어 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을 했습니까?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을 6년간 죽여버렸습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은 저 체제 하에서는 한마디로 왕이 바뀔 때마다 사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왕조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에도 을사사왕부터 기묘사와 온갖 사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정통성 시비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이괄의 난이니 뭐니 해서 수도 없이 많았죠. 툭 하면 반정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이라는 체제가 가지는 성격을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조에서는 이 사화, 그 다음에 반정, 사약, 고문, 처형 이것이 왕조의 특성입니다.
프랑스는 안 그랬고 영국의 왕조는 안 그랬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왕조가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영국 역사도 피해의 역사고 프랑스의 역사도 피해의 역사입니다. 조선의 역사도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형들이 미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과장된 것이고요. 북한이란 체제의 속성상 어느 한쪽에 게시타포, 나치, 친위대처럼 파시스트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탈린이 KGB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KGB의 원형적인 모습을 만들어서요. 독일이 게시타포나 나치, SS 친위대를 만들어서 히틀러가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파시오 체제의, 파시스트 체제의 이런 이 유지 기반은 공포와 정보의 통치입니다. 옛날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그랬고 알바니아에서도 호세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동독도 그랬고요. 동독은 국민의 무슨 3분의 1이 비밀 경찰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북한이 무너질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북한의 경제가 위기다. 북한 경제가 위기다라는 것은 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니 뭐니 뭐 엄청난 숫자가 굶어 죽었다. 무슨 중국기에 지금 쌀이 없다. 그 배급이 다 붕괴됐다. 지금 북한의 배급이 붕괴됐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 북한이 무너진다 하는 걸로 지금까지 들은 걸로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벌써 왕조가 한 10번쯤 교체됐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회든요,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견딜 수 없는 상황도 병을 한 서너 개를 갖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의, 몸에 있는 병의 수준에 맞게 몸이 움직이는 능력들이 적응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신장병이 걸렸을 때 마지막에 수술 직전에 병원에 가니까 이런 몸으로 어떻게 걸어다니고 일을 하느냐고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신장의 수치가 나빠지고 몸에 피의 혈액이 안 좋아졌는데도 몸이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거죠. 부작용이 많지만요. 북한이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런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이번에 전 세계의 제재 때문에 없어진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이지 절대 안 합니다. 북한이 과거에 돈을 끌어모으고 하던 짓거리들을 하는데 옛날만큼보다는 한 30-40% 타격이 올 수는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테러를 열어주고 있는 한 북한은 절대로 제재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북한 국민들 상당수가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어떤 정부의 방침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무슨 탈북하는 이런 이 북한의 고위 관료나 외교관들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자금을 오랫동안 관리해오면서 하던 행식에 김정은이 은행도 바꿔라, 통장도 바꿔라, 한번 확인해보자 이러면서 쪼고 들어오니까 항상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도 좀 먹었으니까 지금 외부로 튀는 부분이지 벌써 뭐 그게 경제하고 관련해서 왕창 무너지니까 튄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북한의 고위 관료 몇 명의 탈북을 가지고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그럼 황장엽이가 왔을 때는 최고위 관료가 탈북했는데 지금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고위 관료가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대사급이 몇 명이 벌써 미국으로 망명을 가고 했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북한의 탈북 뭐 이런 걸 북한이 무너지기 임박한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겁니다. 특히 보수 정권일수록 그런 부분에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사람일수록 북한이 마치 내일 모레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평소에 이러다가요. 북한은 이제 끝났다. 김정은이 미쳤다.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소수 친이대로 독재하고 있다. 자, 저거 얼마 가겠냐. 내년에 무너질 거다. 통일대박이다. 그런데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요. 아이고 미국 이 가랭이 잡고 우리한테 좀 전략적 자산 무기를 보내줘서 북한 애들한테 겁 좀 주십시오. 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국방 예산이 40조가 넘는데요. 이렇게 돈을 갖다가 지금 몇십 년을 쓰고도 어떻게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하다. 핵 미사일 빼고 말입니다.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은 어떻게 남한을 침공할 건가? 우리 군은 북한 작전에 대해서 훤합니다. 방사포나 장사포를 쏴대고 그 다음에 북한은 글라이더나 이런 어떤 뭐 CN2 같은 비행기로 특수부대를 5,000명, 수천 명을 한국에 곳곳에 풀어제끼고 이러면서 어떤 섬이라든지 수도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간다고. 훤한데도 그걸 대응할 부분에서 지금 완벽한 방위태세가 되어 있냐. 방산비리니 정신 나간 군 관계자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북한이 곧 무너진다 이야기하면 곧 무너질 놈들한테 당하는 정권은 그는 더 빨리 무너질 정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몇 가지 징조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곧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하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자기 잠수함의 징조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 원자력 잠수함을 지향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SLBM을 여러 발 쏘는 전략 잠수함이 관건일 겁니다. 20년 전부터 자기 대형 잠수함 모형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고 요즘 신포항에 큰 대규모 조선 독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 안에는 길이 130m 정도의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가도 충분한 이 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2012년에 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김정일이 95년 4월 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현대화 가업을 한다면서 이 잠수함 모형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을 방송했는데요. 95년쯤에 이미 이런 대형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사진 속 잠수함은 코닝타워까지 합치면 4단 구조인데 제일 위쪽 1, 2단은 코닝타워이고 제일 아래쪽은 메인 선체라고 합니다. 가운데 3단은 SLBM 수직 발사관 여러 기기가 장착된 모양입니다. 코닝타워 뒤쪽에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코닝타워라는 것은 잠수함이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간 잠수함에서 출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라간 이 타워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잠수함의 코닝타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잠수함이 보면 이렇게 물고기처럼 돌고래처럼 미끈한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탑이 하나 있잖아요. 그 탑을 코닝타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와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코닝타워 뒤쪽에 수직 발사관이 있는데 북한 거는 앞쪽에 수직 발사관을 꼽아놨다는 겁니다. 북한이 93년에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2척을 도입했다고 친북 매체들은 뻥을 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잠수함을 분해하고 역설계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익혔다며 북한이 1만 톤급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이미 건조를 끝내고 어딘가 숨겨놨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은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잠수함은 3,000톤급 골프급이고 이를 토대로 2,000톤급 미만의 신포함을 건조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보당국은 북한이 벌써 만들었다면 정보당국이 포착 못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디펜스 위클리라는 군사 전문 잡지는 신포항 남쪽 2.25km의 의문의 대형 도크가 있다. 폭 10m, 길이 150m 도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도크 간 거리는 14m다. 그리고 도크 위에는 지붕이 덮이고 있는데 그제 조선서만 봐도 배를 짓는 도크에 지붕은 없다. 그런데 북한의 도크에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런 100m를 넘는 함정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함정의 경우는 함교와 레이더가 높이 달려 있어서 지붕이 이 도크 안에 이렇게 덮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위에 높잖아요. 마스터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덮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잠수함일 거다. 길이가 150m라면 100m 이상의 잠수함이고, 북한의 제일 큰 로미오급이 76m인데 SLBM 발사에 성공한 신포급이 65m인데, 그래서 신포항의 이런 대형 독은 이런 잠수함보다는 더 큰 걸 거다. 그래서 100m 이상이면 원자력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형 도크에 북한이 지붕을 올렸다는 것은, 그 기존에 뭐 도크도 많을 건데, 이 기존에 북한이 잠수함을 놓아두는 곳은 다 도크가 없어서 미군의 정찰 위성이 다 보인답니다. 그러면 정찰 위성이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도크를 덮었다. 그래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의 이 군사 전문가는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중국의 JL-1 SLBM이나 이거의 변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2단계고 두 개 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세워놓으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이렇게 획득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이런저런 군사 장비를 주고, 또 러시아가 이런저런 군사 장비를 주면서 이 두 나라가 허구한 날 한국하고 잘 지내자 어쩌자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러시아 가고 뭐 중국 가고 하는데요, 맨날 가면 뭐합니까? 가들은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실체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경제협력이니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건설에 그 모형은 러시아가 주고 SLBM은 중국이 주고 잘하는 짓거리입니다.